새벽빛이 호숫가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짙은 회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자욱한 안개가 호수 표면을 덮고 있었습니다. 5살 수아는 맨발로 차가운 호숫가에 서서 물속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은 할머니의 거친 손을 꼭 붙잡고 있었죠. 주변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호수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호수 주변에 노란 테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물속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찾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불안한 시선으로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보여요. 수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아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무슨 말이니, 수아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는 작은 손가락으로 호수 중앙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엄마가 저기 있어요. 호수 밑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누군가가 저 아이 귀신이라도 보는 건가? 라고 속삭였습니다. 또 다른 이는 어린 나이에 트라우마가 심한가 보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경찰 한 명이 수아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정말 보인다고?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네. 엄마가 손을 흔들고 있어요. 저한테 오라고 해요. 그 말에 할머니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경찰은 동료들과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누구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물속에서 무언가를 찾던 다이버가 외쳤습니다. 여기 시신이 있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다이버들이 조심스럽게 물속에서 무언가를 끌어올렸고 천천히 그것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비닐에 쌓인 형체였습니다. 수아의 엄마였죠. 수아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맞죠? 엄마가 호수 밑에 있다고 했잖아요. 할머니는 수아를 꼭 안아 그녀의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아는 이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경찰들이 시신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시신에 묶인 무거운 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 졸린 흔적이 보입니다. 그 말을 듣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살인이었습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수아의 작은 목소리가 갑자기 침묵을 깼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뭐라고, 수아야? 경찰이 다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호수에 넣었어요. 제가 봤어요. 창문으로. 그 말을 들은 경찰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김준호 씨를 즉시 찾아라. 살인 용의자로 체포해야 한다. 수아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아직도 거기 있어요. 물속에. 저한테 뭔가 말하려고 해요. 할머니는 수아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그만하자. 집에 가자. 하지만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가 중요한 말이 있대요.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있대요. 마을 사람들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아에게서 멀어졌고 또 다른 이들은 호수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정말 죽은 엄마의 영혼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큰 충격을 받은 아이의 상상일까요? 저 애가 귀신을 본다니까. 말도 안 돼. 그냥 충격받은 거야. 하지만 시신이 있을 곳을 정확히 알았잖아. 설마 김준호가 정말 자기 아내를. 수군거림이 커졌고 공포와 의심의 분위기가
마을 전체를 감쌌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호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비쳤습니다. 이제 곧 다 밝혀질 거예요. 수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어요. 호수가 모든 비밀을 품고 있대요. 경찰차 몇 대가 마을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를 체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수아는 그 소리를 듣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저 평온하게 호수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호수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호수가 진실을 말해줄 거예요. 그날 이후 작은 호수 마을은 영원히 변해버렸습니다. 평화로웠던 호수는 이제 공포와 미스터리의 상징이 되었고 5살 수아는 귀신을 보는 아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호수 밑에 숨겨진 비밀은 25해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25해가 지났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지선은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또 그 꿈이었습니다. 호수 속에서 손을 뻗는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끝없이 가라앉는 느낌. 지선은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지선은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선은 이제 유명한 범죄 심리학자였습니다. 살인 사건의 범인 심리를 분석하고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뒤흔든 살인 사건, 바로 그녀의 아버지가 저지른 살인을 평생 파헤치는 직업을 선택한 것이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에 누구일까요? 지선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선 씨? 오랜만입니다. 저 박 형사예요. 지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 형사는 어머니 살인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였습니다. 이제는 정년퇴직을 앞둔 나이였겠죠. 박 형사님,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죄송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요. 호수마을로 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지선은 창틀을 꽉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최근 호수 수위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어요. 당신 어머니 사건과 관련된. 지선의 숨이 멈췄습니다. 어떤 증거요? 전화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와서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이요? 아버지가? 지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목격했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지선 씨. 당신의 증언이 중요해졌어요. 새로운 증거와 함께. 통화가 끝난 후 지선은 한동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책상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지선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선은 차를 몰아 호수마을로 향했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점점 시골의 모습으로 바뀌었고 마침내 그녀의 악몽 속 장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산과 깊은 숲, 그리고 그 중심에 자리한 검은 호수. 지선은 차를 멈추고 잠시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25해가 지났지만 호수는 여전히 그날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어둡고 깊고 비밀에 쌓여 있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지선은 모자를 더 깊게 눌렀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여전히 귀신을 보는 아이로 기억되고 있을 테니까요. 경찰서로 향하는 길에 그녀는 마을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호수 축제 오늘 밤 8시. 호수에서 축제를 연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박 형사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이제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지선 씨. 네,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 형사는 그녀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증거 봉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근 가뭄으로 호수 수위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물에 잠겨 있던 호수 바닥의 일부가 드러났죠. 그곳에서 발견된 물건들입니다. 박 형사는 증거 봉투 하나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녹슨 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 어머니 살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입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칼에 남아있는 혈흔이 당신 어머니의 DNA와 일치합니다. 지선은 칼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아버지는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후 호수에 버렸습니다. 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목이 졸려 사망하셨잖아요. 맞습니다. 1차적인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의학 분석에 따르면 그 전에 칼로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죠. 지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박 형사는 다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물에 젖어 구겨진 종이 조각이 있었습니다. 호수 바닥에서 발견된 메모입니다. 필적 분석 결과 당신 어머니의 글씨와 일치합니다. 지선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집어들었습니다. 비닐 속에 보존된 종이에는 희미하게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려 한다. 도와줘. 제이. 제이라니요?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박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이름은 민호입니다. 제이로 시작하지 않죠? 지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다른 사람이.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겁니다. 지선 씨. 당신은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정말로 당신이 본 것이 당신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는 장면이었습니까? 지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분명합니다. 제가 창문으로 봤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호수로 끌고 가서 그때 문이 열렸고 한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박 형사님, 김민호 씨가 도착했습니다. 지선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마주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다시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변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분명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수아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선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전 이제 수아가 아니에요. 지선입니다. 아버지는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쳐놓았구나. 지선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이 아니라 어머니의 인생이죠. 아버지가 빼앗은 건 난 내 어머니를 죽이지 않았어, 수아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25해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난 결코 내 어머니를 해치지 않았어. 제가 직접 봤어요. 지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호수로 끌고 가는 것을, 그리고 혼자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그날 밤 일부만 본 거야.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해. 박 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선 씨, 당신 아버지는 새로운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증거들과 함께 우리는 이 사건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선은 분노와 혼란 속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버지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 형사가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심각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호수에서 또 다른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여성으로 추정되며 사망 시점은 약 25해 전으로 보입니다. 지선과 아버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또 다른 시신이라니? 지선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호수에 있다고 했던 말. 그것이 정말 단순히 어머니의 시신만을 의미했던 걸까요? 아니면 호수 밑에는 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지선은 박 형사의 차를 타고 호수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경찰차로 이동했고 지선과 박 형사만이 함께였습니다. 새로운 시신이라니요. 지선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건가요? 박 형사는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호수 지형을 아시나요? 중앙부에 수심이 깊은 구역이 있고 그 주변으로 급격한 경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시신은 그 깊은 구역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보통의 수위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죠. 법의학적으로 25해 전 사망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수중 부패는 일반적인 부패와 다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수중 사체는 일반적인 부패 과정을 겪지 않습니다. 대신 지방산화 ADI-POCER이 현상이 일어나죠. 차가운 물속에서 시신의 지방이 비누화되어 보존되는 현상입니다. 이 호수의 특성상 수온이 낮고 산소가 적어 시신이 상당히 잘 보존되었습니다. 지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로서 그녀는 법의학적 지식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럼 치아 기록이나 DNA로 신원 확인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미 표본을 채취해서 검사실로 보냈습니다. 48시간 이내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호수에 도착하자 현장은 이미 경찰 테이프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다이버들이 호수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선은 천천히 차에서 내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김지선 박사님, 한 젊은 법의학자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태식 법의관입니다. 박 형사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지선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신 상태는 어떤가요? 놀랍도록 보존 상태가 좋습니다. 수온과 호수 바닥의 특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비 검사 결과 사망 원인은 경부 둘력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됩니다. 목에 명확한 압박 흔적이 있고 설골 골절도 확인되었습니다. 지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도 같은 방식으로 살해되었습니다. 다른 외상은요? 왼쪽 늑골 아래에 관통상이 있습니다. 칼로 찔린 흔적이죠. 상처 형태로 보아 날카로운 단면을 가진 도구, 아마도 칼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선은 아까 경찰서에서 본 녹슨 칼을 떠올렸습니다. 그 칼이 이 상처와도 일치할까요? 윤법의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비 분석으로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칼날 폭과 형태가 상처와 일치합니다. 물론 정확한 결과는 실험실 분석 후에 알 수 있겠지요. 지선은 시신이 놓인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검은 비닐로 덮여 있었지만 그 아래 형체가 분명히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치아 기록과 DNA를 비교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찾았습니다. 윤법의관은 증거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금속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시신 주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특이한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어요. 지선은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트 모양 펜던트였고 뒷면에 작게 좌엽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좌엽이요? 이름인가요? 25년 전 이 마을에 좌엽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실종된 기록이 있습니다. 정자엽, 당시 33세. 실종 시점이 당신 어머니 살해 사건과 비슷한 시기입니다. 지선은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정자엽, 어머니와 연관성이 있었나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초기 조사에 따르면 두 분은 같은 학교 교사였다고 합니다. 지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교사였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자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발견했습니다. 윤법이관은 또 다른 증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방수 케이스 안에 있어서 상태가 양호합니다. 기술팀이 데이터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지선은 녹음기를 응시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의 열쇠일까요? 그때 박 형사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선 씨, 이 사건은 생각보다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다시 조사해 봤는데 그의 말대로라면 정자협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당신 아버지는 정자협이 당신 어머니와 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살해 당일 정자협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지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정자협이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본 건 아버지가 어머니를 호수로 끌고 가는 장면뿐이었어요. 증언에 따르면 당신이 보았을 시간은 밤 10시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의학 분석 결과 당신 어머니의 사망 시점은 그보다 2시간 이상 늦은 자정 무렵으로 추정됩니다. 지선은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기억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그날 밤 그녀가 보지 못한 뭔가가 있었던 걸까요? 또한 새로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두 시신 모두 같은 흉기로 살해된 것으로 보이며 범행 수법도 유사합니다. 박 형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이것은 연쇄살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선의 뇌리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엄마가 호수 밑에 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보았던 순간, 그때 그녀는 정말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호수 물속에서 손을 흔드는 어머니를. 하지만 그것이 실제였을까요? 아니면 어린아이의 상상이었을까요? 윤법의관님, 혹시 물속에서 발견된 메모에서 지문 분석은 해보셨나요? 지선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네,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물속에 오래 있었던 종이라 온전한 지문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복원된 지문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것으로 확인된 지문과 함께 또 다른 지문도 발견되었습니다. 그 지문이 정자엽이 것인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지문과도 대조해 봐야 합니다. 지선은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물결이 부드럽게 일렁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확신했던 진실이 이제 와서 흔들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정말로 무고하다면? 그렇다면 지난 25해 동안 그녀는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온 것일까요? 나도 호수에서 뭔가를 보았어. 지선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지선은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을의 오래된 낚시꾼 최 노인이었습니다. 최할아버지. 지선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호수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 그리고 봤지. 세 사람이 호수로 오는 걸.
최 노인의 발언은 수사팀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박 형사의 지시로 모두 경찰서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고 최 노인의 정식 진술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지선, 박 형사, 윤법이관, 그리고 기록을 맡은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별도의 조사실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최 노인님, 박 형사가 녹음기를 켜며 말했습니다. 최 노인은 주름진 손으로 물잔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은 보름달이 뜬 밤이었어. 난 항상 보름달이 뜨면 호수에서 밤낚시를 했지. 그날도 마찬가지였어. 정확한 시간은 기억하시나요? 저녁 9시쯤 호수에 도착했을 거야. 그리고 새벽 1시까지 있었지. 그때 최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정 무렵이었을 거야. 달빛이 가장 밝을 때 세 사람이 호수로 왔어. 세 사람이요? 지선이 끼어들었습니다. 누구였죠? 여자 둘, 남자 하나. 남자는 당신 아버지였고 여자 중 하나는 분명 당신 어머니였어. 다른 여자는 잘 보지 못했어. 하지만 그들은 논쟁을 하고 있었어. 무슨 내용의 논쟁이었나요?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정확히 들리지 않았어. 난 호수 반대편에 있었거든. 하지만 여자들이 울고 있는 것 같았어. 그리고 남자, 당신 아버지는 계속 뭔가를 부정하는 것 같았지. 지선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최 노인의 증언은 그녀의 기억과는 달랐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것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호수로 끌고 가는 장면이었고 다른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갑자기 소리가 커졌어. 그리고 최 노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싸움이 벌어졌어. 세 사람 모두 몸싸움을 하는 것 같았지. 그리고 나서 첨벙하는 소리가 들렸어. 누군가 물에 빠진 거야.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난 겁을 먹었어. 그래서 숨었지. 내가 다가갔을 때는 이미 최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사람만 남아 있었어. 남자와 여자 한 명. 그들은 호수에서 뭔가를 끌어내고 있었어. 시신을요? 윤법이관이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았어.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다시 물속 깊은 곳으로 끌고 갔지. 돌을 묶어서. 지선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함께 누군가의 시신을 처리했다니. 그것이 어머니의 시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자엽이? 그 후에는요? 박 형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것을 봤어. 그리고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두려웠거든. 최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말하는 게 늦었지만 난 그날 밤 이후로 매일 밤 악몽을 꿨어. 용서해줘, 수아야. 지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노인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살인 현장을 목격하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최 노인님, 그 다른 여자의 특징을 기억하시나요? 키나 머리 스타일 같은 거? 윤법이관이 물었습니다. 긴 머리였어. 그리고 그래, 뭔가 반짝이는 걸 목에 걸고 있었어. 지선과 박 형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자엽의 목걸이,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린. 마지막으로 확실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박 형사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김민호 씨, 즉 지선 씨의 아버지라고 확신하십니까? 최 노인은 망설였습니다. 달빛에 봤을 뿐이야. 하지만 체격과 걸음걸이는 김민호 같았어. 다만 확실히 그의 얼굴을 본 것은 아니야. 거리가 있었거든. 지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최 노인의 증언은 어린 시절 그녀가 목격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기억이 잘못되었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그녀가 본 것은 그날 밤의 일부분일 뿐이었을까요? 지선 씨, 박 형사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기억에 대해 다시 한번 말해 주시겠어요? 정확히 무엇을 보셨나요? 지선은 눈을 감고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밤이었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창문 밖으로 움직임이 보였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호수 쪽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몸을 흔들며 저항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호수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물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저는 그 후 다시 이불 속으로 숨었고 한참 후 아버지가 혼자 돌아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몇 시쯤이었나요? 밤 10시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보통 9시에 잠들었거든요. 그런데 법의학 보고에 따르면 사망 시점은 자정 무렵입니다. 윤법의관이 말했습니다. 2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게다가 최 노인님의 증언에 따르면 자정에 3사람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박 형사가 덧붙였습니다. 이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렸고 한 경찰관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복원된 녹음 파일이 준비되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경찰관이 들고 온 녹음기로 향했습니다. 지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녹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일까요? 아니면 정자협이? 경찰관이 재생 버튼을 눌렀고 잠시 잡음이 들린 후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내 마지막 기록이 될지도 모르겠다. 나는 정자협.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려 한다. 미선이를 만나러 가야 해. 그녀는 위험에 처해 있어. 우리가 발견한 그것 때문에 그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제이는 녹음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제이라니. 지선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민우인데. 그리고 시신에서 발견된 메모에도 제이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윤법의관이 말했습니다. 이 제이가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박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민호 씨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기록을 확인해야겠습니다. 25년 전 이 마을에 제이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말이죠. 지선은 창밖으로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면에는 이제 수색팀의 보트들이 오가고 있었고 다이버들이 계속해서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호수 밑에는 아직도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지선의 시선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호수 가장자리에 서 있는 한 남자. 그는 먼 곳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선이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그 남자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마을의 의사 정재훈이었습니다. 그는 지선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빠르게 몸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정재훈, 정자협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제이로 시작했습니다. 재훈. 지선은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몸을 긴장시켰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호수 축제는 이미 한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호수 주변에 모여 있었고 화려한 불빛과 음악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지선은 박 형사와 함께 호수의 가장자리를 따라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경찰들이 시민 복장으로 축제에 섞여 정재훈을 찾고 있었고 몇몇은 호수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정말 여기 올까요? 박 형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선은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면에는 작은 등불들이 떠다니고 있었고 사람들은 소원을 빌며 등불을 물에 띄우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는 무언가를 마무리하려 할 테니까요. 게다가 이곳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비밀이 묻혀 있는 곳이니까요. 그때 지선은 축제의 메인 무대에서 누군가가 마이크를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을의 연례호수 축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특히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25해 전 안타까운 사건으로 우리 마을을 떠났던 수아, 아니, 지금은 지선이라고 하죠. 그녀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선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불편함에 몸을 움츠렸지만 박 형사는 이것이 정재훈을 유인할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무대로 올라가세요. 박 형사가 속삭였습니다. 그가 당신을 주목하게 만들면 우리가 그를 찾을 기회가 생길 겁니다. 지선은 망설였지만 결국 무대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무대에 오르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장이 그녀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재훈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어린 시절 이 호수에서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이 호수에서 목숨을 잃었죠. 하지만 최근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되었고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지선은 계속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제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그때 갑자기 무대 조명이 꺼졌습니다. 축제장은 순간 어둠에 휩싸였고 사람들 사이에서 혼란과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선은 무대에서 내려와 박 형사를 찾으려 했지만 갑자기 누군가가 그녀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따라와. 지선은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분명 정재훈이었습니다. 그는 지선을 어둠 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고 경찰들은 조명을 되살리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망쳤어. 정재훈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왜 돌아온 거지? 왜 과거를 파헤치는 거야? 지선은 공포를 억누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당신이 어머니와 정자엽을 살해했다는 것을. 정재훈은 비웃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군. 진실이 뭔지. 그들은 점점 호수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축제의 소음은 점점 멀어졌고 주변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지선은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박 형사가 그녀의 실종을 알아차리고 찾아올 때까지. 그럼 진실을 말해보세요. 지선이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왜 어머니와 정자엽을 죽였죠? 당신의 가짜 의사 면허 때문인가요? 정재훈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는 지선을 자신 쪽으로 돌려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차갑고 잔인해 보였습니다. 내 어머니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았어. 그녀와 좌엽은 내 과거를 파헤쳤지. 하지만 그건 단순한 면허 위조 문제가 아니었어. 무슨 뜻이죠? 나는 의학 연구를 하고 있었어. 혁신적인 연구. 하지만 누구도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지. 그들은 내 방법이 비윤리적이라고 했어. 환자들은 그저 내 연구를 위한 실험 대상이었을 뿐이야. 지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재훈은 자신의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의심스러운 사망 사례가 있었던 거군요. 그들은 과학의 발전을 위한 희생이었다고. 정재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어머니와 좌엽은 그 기록을 발견했어. 그리고 나를 고발하려 했지. 내가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었겠어? 그들은 이제 호수 가장자리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축제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고 호수 위에는 달빛만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지선은 이 상황이 끔찍하게 익숙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창문으로 본 그 장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호수로 끌고 가는 장면이 오버랩되었습니다. 그럼 왜 25해 동안 이 마을에 머물렀죠? 언제든 도망칠 수 있었을 텐데요. 정재훈은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호수가 내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내가 심은 열매가 언젠가는 꽃을 피울 거라고 믿었거든. 무슨 열매요? 지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 연구야. 정재훈이 낮게 웃었습니다. 나는 호수 물의 특성을 연구해 왔어. 이 차가운 물이 세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그리고 이 연구 결과는 혁명적일 거야. 지선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정재훈은 이 호수와 그 안에 묻힌 시신들을 자신의 실험실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도 내 연구의 일부가 될 차례야, 수아. 아니, 지선이라고 했지? 그가 갑자기 지선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지선은 숨을 쉴 수 없었고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정재훈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는 지선을 호수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건 운명이야. 내 어머니처럼 너도 호수 밑에서 영원히 잠들게 될 거야. 지선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녀의 힘은 정재훈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발목까지 물에 잠겨 있었고 정재훈은 계속해서 그녀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희미한 불빛이 물 위로 비쳤습니다. 정재훈이 잠시 멈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선은 온 힘을 다해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지선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물속에서 무언가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선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지만 정재훈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물 위에는 하얀 형체가 떠오르고 있었고 그것은 점점 사람의 형상을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미선? 정재훈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선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안개가 만들어낸 형상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그녀가 호수에서 보았던 그 모습처럼. 정재훈이 공포에 질려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그의 뒤에서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이 비쳤고 박 형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재훈,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정재훈은 충격과 공포로 인해 제대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물 위의 형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발이 미끄러졌고 그는 물속으로 넘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는 물속에서 무언가에 걸린 듯했고 곧 물 아래로 빠르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정재훈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경찰들이 빠르게 다가왔지만 정재훈은 이미 물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은 상태였습니다. 다이버들이 즉시 물에 뛰어들었고 박 형사는 지선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박 형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선은 여전히 충격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물 위에서 본 것이 물안개입니다. 박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호수는 특정 기상 조건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곤 해요. 빛이 물안개에 반사되면 사람 형상처럼 보일 수 있죠. 지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물안개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어머니의 영혼이 그녀를 보호하러 온 것일까요? 얼마 후 다이버들이 정재훈의 시신을 건져 올렸습니다. 그는 호수 바닥에 있던 낡은 어구에 걸려 익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호수는 마침내 또 다른 비밀을 품게 되었습니다. 축제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선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본 것은 정재훈이 어머니를 호수로 끌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멀리서 본 정재훈의 실루엣은 아버지와 비슷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녀의 어린 마음은 그것을 아버지로 인식했고 그 기억은 25해 동안 그녀의 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무고하게 감옥에서 25해를 보낸 아버지는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수마을은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마을에 존경받는 의사가 연쇄살인범이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혼란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선은 경찰서에서 밤을 보낸 후 아침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그곳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박 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지선 씨. 잘 주무셨나요? 지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숨도 못 잤어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정재훈의 집과 진료소를 수색했는데 놀라운 증거들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증거요? 그의 개인 일기장과 연구 노트들이요. 예상대로 그는 자신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의학 실험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호수에 묻힌 시신들을 대상으로 한 보존 연구라는 것도 진행 중이었죠. 지선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끔찍하네요. 또 하나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박 형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재훈의 금고에서 나온 문서입니다. 당신 어머니와 정자엽이 찾아냈던 그의 가짜 의사 자격증과 이전 병원에서의 의심스러운 사망 기록들입니다. 지선은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25해 전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리고 결국 그녀의 목숨을 앗아간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형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재훈의 일기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당신을 계속 감시해 왔더군요. 25해 동안. 지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를요? 네. 당신이 서울로 이사한 후에도 그는 정기적으로 당신의 동향을 추적했습니다. 당신이 범죄 심리학자가 되어 살인 사건을 연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는 언젠가 당신이 진실을 밝혀낼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지선은 냉기를 느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재훈의 감시 아래 있었다니 생각만 해도 소름 끼쳤습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추적했을까요? 소셜미디어, 학술 발표, 신문 기사 등을 통해서요. 당신이 유명한 범죄 심리학자가 되면서 그에게는 더 쉬워졌을 겁니다. 지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정재훈이 왜 그녀가 돌아오자마자 도망치려 했는지, 왜 그녀를 제거하려 했는지. 아버지는 어떠세요? 지선이 화제를 바꿨습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감옥 생활이 그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지만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무고함이 법적으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재심 절차가 시작되었고 모든 증거들이 그의 무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선은 안도했습니다. 비록 25해라는 시간을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버지의 남은 인생은 자유로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박 형사님.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박 형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건을 해결한 건 당신입니다. 지선 씨. 당신의 용기와 결단력이 없었다면 정재훈은 계속해서 자유롭게 살았을 것이고 더 많은 희생자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지선은 박 형사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호수가 보였고 맑은 아침 햇살이 수면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악몽에서 깨어난 것처럼. 아버지. 지선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보았고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선아. 지선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게 된 안도감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 들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정재훈이 저지른 끔찍한 일들, 그리고 어머니와 정자엽의 죽음까지. 그 여자도 기억이 나는구나. 아버지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정자엽은 내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 그들은 함께 학교에서 일했고 서로를 매우 아꼈지. 그들이 함께 정재훈의 비밀을 파헤쳤군요. 그래. 그들은 용감했어. 하지만 나는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선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게다가 저의 잘못된 증언으로 인해 아버지는 25해를 감옥에서 보냈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사과해야 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지선아. 넌 그저 어린아이였을 뿐이야. 정재훈과 내가 비슷하게 보였던 것은 당연해. 어둠 속에서 멀리서 봤으니까. 그래도 저 때문에 아버지가 25해를 감옥에서. 그건 내 선택이었어.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재훈이 널 해치겠다고 협박했을 때 나는 차라리 감옥에 가기로 했어. 내가 안전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어. 지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이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인생을 바쳤습니다. 무슨 말로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선이 흐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어. 너는 내 딸이고 내 어머니와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 내가 지금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자란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가치 있었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의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호수는 더 이상 공포와 비밀의 장소가 아닌 진실이 밝혀진 화해의 장소로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다시 해야겠어요. 지선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정자엽 이모의 장례식도요. 그들은 제대로 된 안식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이틀 후 호수마을 전체가 모여 김미선과 정자엽이 합동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두 여성의 유해는 법의학 검사를 마친 후 가족들에게 인도되었고 그들은 이제 마을 뒷산의 평화로운 곳에 안장되었습니다. 장례식에는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용기를 기리기 위해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선은 어머니의 묘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비석에는 김미선,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그리고 용감한 진실의 수호자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니, 지선이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어요. 그리고 저와 아버지는 이제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지선은 그것이 어머니의 응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그 느낌을 만끽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지선과 아버지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섰습니다. 아래로는 평화로운 마을이 보였고 그 중심에는 호수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지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서 계속 일할 거예요. 하지만 더 자주 여기 올게요. 아버지를 보러. 그럼 난 여기 남아 있을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곳은 내 어머니와의 추억이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추억들이 두렵지 않아. 오히려 그것들을 간직하고 싶어. 지선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은 서로에게 완전히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제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지선이 말했습니다. 뭐니? 정말 호수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본 걸까요? 그날 밤에요. 제가 5살 때 아버지는 깊게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어쩌면 그것은 충격 속의 어린아이가 만들어낸 환상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어쩌면 내 어머니는 정말로 너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 했을지도 모르지. 지선은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면 위로 햇빛이 반사되어 반짝이는 모습은 마치 누군가가 빛나는 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믿기로 했어요. 지선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엄마는 호수 밑에 있어요 라는 말이 단순히 시신의 위치가 아니라 진실이 호수 밑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고요. 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구나. 두 사람은 함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오랜 시간 후에 비로소 호수 밑에 숨겨진 비밀이 완전히 밝혀졌고 그들은 이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 위에 드리워져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그들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선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연구실 창문으로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붉은 단풍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호수 밑의 비밀 사건에 관한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논문은 범죄 심리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었고 무엇보다 어머니와 정자엽의 용기를 세상에 알리는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화면에는 아버지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선은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지선아, 잘 지내고 있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네, 논문을 거의 마무리 지었어요. 다음 주에 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에요. 자랑스럽구나. 내 어머니도 분명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그 말에 지선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떠세요? 마을에서의 생활은요? 좋아. 사람들이 조금씩 나를 다시 받아들이고 있어. 특히 최노인이 많이 도와주고 있지. 그는 자신의 오랜 침묵에 대해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거든. 그럴 만하죠. 하지만 그것도 정재훈의 위협 때문이었을 테니까요. 그래. 그리고
내가 집을 고치고 있단다. 내 방도. 지선은 놀랐습니다. 제 방이요? 그래. 내가 여기 올 때 머물 수 있도록. 자주 오겠다고 했잖니? 지선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물론이죠. 다음 주말에 갈게요. 그리고 지선아, 중요한 소식이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고 지선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호수 바닥에서 새로운 발견이 있었어. 경찰이 정재훈의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거야. 지선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무엇을요? 방수 케이스에 담긴 노트북이야. 정재훈의 것으로 보여. 암호가 걸려 있어서 포렌식 팀이 복구 중이래. 노트북이요? 호수 바닥에서요? 지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그런 것이 거기에? 아마도 그의 연구 자료일 거야. 박 형사가 너에게 전화하려고 했지만 내가 먼저 연락하겠다고 했어. 지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재훈이 호수 바닥에 숨겨둔 노트북.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의 끔찍한 실험에 관한 기록? 아니면 다른 무언가? 박 형사님께 전화해 볼게요. 고마워요, 아버지. 전화를 끊은 후 지선은 즉시 박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이미 서울로 오는 길이었고 노트북의 데이터 복구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형사가 지선의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트북과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술팀이 암호를 풀었습니다.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내용을 보고 놀랐습니다. 당신도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선은 긴장된 표정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정재훈의 연구 일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의 비뚤어진 의학 실험과 호수에 관한 연구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지선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모든 범죄 기록입니다.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당신 어머니와 정자엽을 살해했는지, 그리고 그 후 어떻게 증거를 은폐했는지까지 모두요. 그는 자신의 업적을 자세히 기록했더군요. 지선은 끔찍한 기록들을 살펴보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환자 목록이라는 제목의 폴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폴더를 열었고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정재훈이 실험한 환자들의 명단이에요. 지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호수마을 주민들 이름도 있어요. 박 형사가 다가와 화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머, 이건 큰일입니다. 그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약물 실험을 해왔던 거군요. 목록을 계속 살펴보던 지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기 제 이름도 있어요. 박 형사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지선은 자신의 이름 옆에 적힌 메모를 읽었습니다. 김수아 지선 마이너스 실험 대상 7번. 상태 진행 중. 무슨 뜻이죠? 저는 정재훈에게 치료받은 적이 없어요. 어디 봅시다. 박 형사가 지선의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김수아 지선은 최적의 실험 대상이다.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 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내 최고의 업적 중 하나이다. 5세 아동의 뇌는 매우 가소성이 높아 암시에 취약하다. 호수물에 함유된 내 특수 화합물 DDX-7은 기억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지선은 읽기를 멈추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희 기억이 조작되었다고요? 박 형사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재훈이 당신의 기억을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는 당신이 아버지를 범인으로 지목하도록 만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요? 파일을 더 살펴보니 그 방법이 나와 있었습니다.
정재훈은 사건 직후 치료라는 명목으로 어린 수아에게 접근했고 최면과 특수약물을 사용하여 그녀의 기억을 조작했습니다. 그는 수아가 창문으로 본 장면을 재구성하여 정재훈 대신 아버지가 어머니를 호수로 끌고 가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범죄를 계획했군요.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증언으로 당신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고 자신은 의사로서 마을에 남아 자신의 실험을 계속할 수 있었으니까요. 지선은 충격과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그녀의 기억이 한 미친 과학자의 실험 대상이었다니 너무 끔찍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박 형사가 계속해서 파일을 넘겼습니다. 정재훈은 호수물에 특수화합물을 넣어 마을 사람들의 건강과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실험을 해왔군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중 일부가 당신을 귀신을 보는 아이로 여겼던 겁니다. 그들도 약물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지선은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녀가 어린 시절 호수에서 본 어머니의 모습도 마을 사람들의 이상한 반응도 모두 정재훈의 약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본 것들은 모두 환각이었군요. 지선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박 형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약물이 환각을 유발했을 수 있지만 당신이 본 것들이 완전히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결국 그것들이 우리를 진실로 이끌었으니까요. 지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그녀의 기억이 조작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그녀는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아버지도 되찾았습니다. 이 내용을 아버지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지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 형사가 제안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이제는 모든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지선은 동의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고 그는 즉시 서울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가 지선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정재훈의 노트북 내용을 살펴보았고 아버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악마 같은 놈.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기억까지 조작하다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 정재훈이 제 기억을 조작한 거였어요. 아버지는 지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지선아. 넌 그저 그 악마의 또 다른 희생자일 뿐이야. 오히려 넌 용감하게 진실을 밝혀냈어. 내 어머니처럼 말이야. 지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재훈은 이미 죽었고 그의 범죄는 세상에 드러났어. 이제 우리는 그 기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해. 지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비록 과거는 고통스럽고 왜곡되어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선은 범죄심리학 학회에서 호수 밑의 비밀 사건에 관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녀는 정재훈의 범죄, 기억 조작, 그리고 최종적으로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발표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사례를 통해 기억의 취약성과 범죄 수사에서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 재고하게 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지선은 아버지와 함께 호수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호수는 더 이상 공포와 비밀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정재훈의 실험으로 오염된 호수는 정화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마을 주민들도 의학적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선과 아버지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서서 석양에 물든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래로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호수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네요. 지선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그들은 함께 호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호수 밑에 숨겨진 비밀은 이제 모두 밝혀졌고 그 어둠은 빛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지선은 이제 자신의 기억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그녀를 정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결국 진실을 찾아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선과 아버지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이고 그들은 이제 함께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호수 밑의 비밀은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언제나 행복하세요.